아카데미 나무조연상, 그리고 나무조연상까지 두 번에 걸쳐 트로피를 품에 안은 배우 케빈 스페이스. 1995년 평당과 관객 모두를 놀라게 한 반전 걸작 유주얼 서스펙트에서의 버니 콕스 역할은 그의 이름을 단숨에 전 세계에 알렸다. 37세의 나이에 첫 아카데미상을 안긴 이 작품은 마지막 10분 동안 펼쳐진 충격적인 반전으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그는 절뚝걸음, 당당걸음이라는 상징적인 연출 앞에서 단 한마디 대사 없이 표정만으로 관객의 숨을 멎게 만들었고, 패러디가 넘쳐날 정도로 사회적 현상을 일으켰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1999년 40세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전성기. 그는 아메리칸 뷰티, 위 평범하지만 곧 무너질 듯 위태로운 중년 가장 레스털릭으로 분해 지금껏 보지 못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무력감에 잠긴 가장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 그의 퍼포먼스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수상의 쾌거를 가능케 했고, 전 세계 언론은 중년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진 그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 본연의 슬픔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깊이를 완성해냈다. 전성기였던 이 시기, 케빈 스페이스는 할리우드 내에서도 믿고 보는 배우 반열에 올랐다. 그가 출연하는 작품은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고, 동료 배우들조차 그의 연기력을 하나의 교과서처럼 참고했다. 톰 행크스, 로버트 드니로, 덴젤 워싱턴 등과 견줄만한 위상을 갖춘 그는 스크린 위에서는 물론 레드카펫 위에서도 고급스러운 카리스마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순간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2005년 무렵부터 점차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사생활 루머가 처음에는 단순한 풍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내 그 루머는 새벽 4시 공원 사건으로 구체화되며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다. 사건 당일, 케빈은 새벽 4시 반려견과 함께 한적한 도심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피를 흘린 채 경찰서를 찾아왔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가져갔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몇 시간 뒤, 그는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 강도가 아니라 도둑이었습니다. 낯선 남성에게 휴대폰을 빌려줬을 뿐인데 제가 뒤쫓다 넘어져 다친 거예요. 휴대폰은 잃어버린 셈치고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묘한 점은 그 공원이 도심 내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만남 장소로 알려진 곳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그는 결혼한 적도 공개 연애 상대도 없었기에 왜 하필 그 시간, 그곳에서 산책을 했는가? 라는 의문이 증폭되었다. 대중은 널리 알려진 청정 이미지의 배우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게 아닌가 의심했다. 이 사건 이후 각종 토크쇼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를 향한 농담이 끊이지 않았다. 풍자 애니메이션 패밀리가이에서는 공원에서 피를 흘린 채 달려오는 캐릭터를 비튼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유주얼 서스펙트의 반전을 떠올렸다. 는 조롱이 공공연해지며 케빈의 이름 앞에는 미스터리 스타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어떤 해명도 반박도 없이 묵묵히 촬영과 인터뷰를 이어갔다. 저는 그저 예술가일 뿐입니다. 제 연기만 봐주십시오. 라는 짤막한 코멘트가 전부였다. 이 무대응이 죄를 인정한 것 아니냐? 는 또 다른 추측을 불러왔고, 대중의 불안과 의혹은 점차 증폭되었다. 공원 사건이 터지고 1년여가 흐르던 2006년, 케빈은 유럽의 작은 영화제에 등장했다. 크로아티아 휴양지의 한 해변 클럽 파티 현장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남성의 엉덩이를 깐 누군가가 그의 무릎 위에 기대앉아 있던 장면. 놀라운 것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이를 받아치던 케빈의 태도였다. 이게 대체 무슨 광경인가? 언론은 즉각 그는 남성을 좋아하는가? 라는 의문을 대서특필했다. 히트작만큼이나 강력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귀국 후에도 공식 석상에선 작품 홍보만 이어갔을 뿐, 침묵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뭔가 숨기는 것 아닌가? 라는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 무렵 케빈은 점차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영화 출연 제안은 끊이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지 않거나 사생활을 문제 삼는 제작진과 마찰이 생기며 작품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2007년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다시 한번 생애 역전의 기회라 여겨졌지만 촬영 전 사전 스캔들이 터지며 막판에 무산될 뻔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제작진의 설득 끝에 프랭크 언더우드 역을 맡게 된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는 사생활 논란 불거질 시 즉시 하차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케빈은 스케줄을 극도로 조율하며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했다. 이처럼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논란의 중심으로 추락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서히 은둔을 선택했다. 하우스 오브 카드의 프랭크 언더우드 역으로 돌아온 케빈 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전성기의 문턱에 섰다. 2012년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 드라마 시장에 본격 진출할 즈음 그의 출연은 대규모 투자와 맞물려 화제가 되었다. 제4위 벽을 허무는 파격적 연출, 시청자를 향한 직설적 독백, 그리고 정치 권력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디테일한 스토리텔링은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넷플릭스 구독자는 단숨에 수백만 명이 폭증했고 케빈은 골든글로브, 에미상까지 휩쓰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이 귀환 역시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공원 사건과 클럽 사진 스캔들 이후 고조된 케빈은 미스터리 프레임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언더우드 대통령의 카리스마 뒤편에는 진짜 케빈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무성했다.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2 촬영이 한창일 때였다. 어느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조심스레 혹시 그날 새벽 4시에 공원에 계셨을 때 기억나시는지를 묻자 케빈은 말문을 잃었다. 눈가가 붉어지며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인터뷰는 급히 마무리되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이라는 동정 여론이 퍼졌다. 뿐만 아니라 공원 사건 이후 언론은 그가 고의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산책을 핑계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 연예 전문지 기자는 그는 동선 하나하나를 계산하며 움직인다. 노출이 필요할 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식이라 평했다. 클럽 사진이 공개된 후 그는 동성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그가 커밍아웃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편 보수적 매체들은 사생활이 깔끔하지 못한 배우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의 팬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소셜미디어 해시태그 #ISTANDWITHKEVIN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연기는 연기일 뿐 개인적 성향과 작품 세계는 별개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프랭크 언더우드 캐릭터의 철저한 계산과 겉모술수와 대비되는 인간 케빈의 고뇌를 이해하려는 시청자들도 늘어났다. 2017년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5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구가하던 그때였다. 20년 전 케빈의 집 파티에서 발생했다는 성추행 폭로가 터져나왔다. 익명의 고발자는 바로 배우 겸 극작가 앤서니 랩.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케빈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가 공개되자 순식간에 후폭풍이 몰아쳤다.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진은 긴급 회의를 거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즌 6 출연 보류를 결정했고 넷플릭스는 피해 주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중은 양쪽 주장을 놓고 충돌했다. 일부는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폭로하는가? 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케빈은 즉각 변호팀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의 입장은 명확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사건이 사실이라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것이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이 애매모호한 사과성 입장은 또다시 논쟁을 불러왔지만 법정 다툼은 케빈에게 더욱 큰 부담이었다. 재판 과정 내내 언론의 조명은 케빈에게 집중되었다. 매일같이 법정 앞 인터뷰 요구가 이어졌고 심리 중 과거 클럽 사진, 공원 사건 기록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그는 완전히 대중과 단절된 채 은둔 생활을 택하게 된다. 2018년 이후 케빈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매니저를 통해서만 소통했다. 오늘부터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는 짧은 메일이 소속사에 전달된 뒤로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 시기 그의 거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보도는 미국 동부의 한 농촌 저택 또는 프랑스 남부의 외딴 별장 등으로 추정했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언론들은 흘러간 전설이 고립되었다고 표현했고 팬들은 언젠가 돌아올 그를 기다린다는 글을 남겼다. 2019년 말 마지막 재판이 모두 종결되었다. 첫 폭로 이후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케빈 스페이스는 무려 10건의 고소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앤서니 랩과의 핵심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가 재판부에 의해 지적되며 만장일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순간 30여 년 만에 그를 둘러싼 의혹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 하지만 법정의 승리가 그에게 돌아온 삶의 조각들을 모두 복원해주지는 않았다. 스캔들 초기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출연 약속이 취소되며 영화계에서 밀려난 그는 연속된 위약금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결국 본인의 맨해튼 저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자녀 재산마저 법적 채권자들에게 압류되었다. 화려했던 자산 3.800억 원은 물론 그가 누리던 안정된 생활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5 방영 후 즉시 출연이 중단된 그는 2018년을 기점으로 완전 은퇴 선언을 해야만 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다시 주연으로 돌아올 기회를 완전히 잃은 셈이었다. 드라마 영화 업계는 논란의 배우라는 타이틀을 지우지 못한 채 그에게 문을 닫았다. 초반 공원 사건에서부터 성추문,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10여 년의 과정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사생활이 드러나기 두려워 외부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그의 매니저 말처럼 그는 타인의 시선을 견뎌낼 여력이 없었다. 모든 재판이 끝난 직후 케빈은 세간의 예측을 깨고 고향 뉴저지의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어릴 적 가족과 살았던 작은 농가의 손때 묻은 목조집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1년여간 완전한 은둔 생활을 이어갔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끊고 농작물을 가꾸고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았다. 사람이 고통받고 무너질 때 가장 필요한 건 복귀가 아니라 치유였다. 익명의 동네 이웃 인터뷰. 그는 스스로를 파괴된 잔해 속의 생존자라 표현하며 자신이 놓아버린 삶의 조각들을 되찾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선택했다. 2021년경 할리우드 복귀를 원하는 여러 제작진과 에이전시가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넷플릭스 하우스 오브 카드 스피노프 특별 출연, 주요 메이저 스튜디오 비중 있는 조연 또는 카메오 제안, 다큐멘터리 제작진.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인터뷰 출연 요청. 그러나 케빈은 모두 거절했다. 지금은 연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는 데 집중할 때입니다. 그의 짧은 답변이 전부였다. 결국 그가 10년간 모습을 감추고 은둔을 택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였다. 스크린 속 케빈과 현실 속 케빈은 너무나 달랐다. 늘 남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만의 이야기는 잊고 살아왔다. 고향 농가에서의 고단한 노동과 고독한 독서는 그에게 나는 배우가 아니라 한 인간임을 상기시켰다. 수차례의 법정 공방과 언론 보도로 뒤틀린 자아상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전문 심리 상담과 명상을 병행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고백은 스크린 위 프랭크 언더우드보다 더 복잡한 내면의 부조리를 꺼내는 과정이었다. 10년의 은둔 기간 동안 케빈은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카메라 뒤로 물러나며 연출과 각본 작업을 익힌 것이다. 이는 곧 다시 배우로 돌아올 때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창작자로서 복귀하겠다는 그의 장기적 계획의 일부였다. 2023년 초 고향에서 벗어나 LA의 한 스튜디오로 돌아온 케빈 스페이스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감독 데이비드 핀처를 만났다. 핀처는 그에게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달라. 이번엔 영화가 아닌 당신 자신을 이라 부탁했다. 케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0년간 은둔했던 스타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 앞에 설 준비를 마쳤다. 카메라 앞이 아닌 카메라 뒤에서 배우 케빈 스페이스가 그려낼 제2의 전성기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논란이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 케빈의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